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같이 그려보고자 연습을 조금 해봤는데요. 오늘 이 소나무의 솔방울을 조금 연습해 볼게요. 보시면은 중심에서부터 방사형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저희 이전 영상인 야자수 나무 그리기와 그 이론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중심에서부터 차근차근 퍼져나가는 거. 그리고 이 형태를 잡는 게 모란이나 백합, 해바라기, 잎사귀들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은 중심을 여기다 두면은 중심에서부터 이 열매가 매달린 가지가 이쪽으로 뻗어나가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 줄 하나가 열매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단순히 구조를 설명해 드리자면 엇갈리면서 솔방울에 솔잎들이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더 커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조금 솔방울이 아직 모아져 있고 이쪽에는 난지가 새롭게 자라난 지 오래된 솔잎들이 뒤로 뻗쳐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구조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 소나무에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 소나무가 2개씩 난다고 해요. 이 나뭇가지에서 소나무가 날 때 솔잎이 2개씩 세트로 이렇게 묶여져서 난다고 해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어제 그려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들. 자, 이렇게 나무 줄기에서 솔잎이 나는데 이 솔잎이 묶여져 있는 이렇게 나무 가지를 뚫고 올라오는 잎사귀들이 이렇게 약간 표피에 감싸져 있어서 정확한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문화재청에서 이 소나무의 잎사귀를 이렇게 사진을 올려주시더라고요. 아주 큰 파일로 올려주세요. 자, 우선은 이 솔잎의 중심을 제가 점을 찍어볼게요. 여기. 그래서 이 1번 솔방울부터 그림을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대략 이렇게. 그리고 나뭇가지는 위로 쭉 뻗어날 계획이에요. 종이를 이렇게 펼쳤을 때 어느 정도 얼추 이 정도까지는 내가 그림을 그리고 여기까지는 솔방울, 여기까지는 잎사귀 이렇게 좀 경계를 정해주고 시작을 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많이 커지지가 않아요. 내가 지정한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계획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처음 이렇게 올리게 된 거는 제가 작은 화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복습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게 시작이고 사실 7년 전 제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횟수로 7년이 됐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별 인기가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아주 즐겁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나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이거를 가지고 누구를 가르칠 거야 이런 다짐으로 시작하기보다는 그림을 너무나 그리고 싶은데 그리고 시간이 나서 어디 갈 상황은 안 되고 짧게라도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고 그리웠던 추억했던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라도 그냥 종이와 펜 하나만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저도 같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까 동그라미 만든 순서대로 한 층 한 층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죠.
이게 국화잎을 다는 과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국화잎도 이렇게 솔방울잎처럼 생겼거든요. 꽃잎이 그거는 꽃이고 이건 열매인데 모양이 닮았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선은 우리 스케치를 쫙 하고 그 다음에 색깔을 입혀줄 거예요. 솔방울은 우리 산책하다 보면 바닥에 산 같은 데 산책하다 보면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거를 잠깐 주워다가 묘사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는 거는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솔방울 뒤에 있는 솔잎을 그리기도 좋고 나무도 그리기도 좋고 더 활용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솔잎을 그릴 때 연결되는 부분은 꼭꼭 잘 정리하면서 가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잎사귀, 솔들이 모여있는 그런 친구들은 하나하나가 좀 정리되면서 가야지 나중에 내 그림을 봤을 때 내가 헷갈리는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좀 내가 알아보기가 좀 어렵네? 이러면은 중간중간 정리해주세요. 여기는 그림자가 들어가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솔방울의 색이 갈색이잖아요? 어두운 고동색? 그래서 색을 나중에 넣을 건데 우선은 이 속으로 쏙 들어가는 부분을 펜을 조금 눕혀서 빗금을 치듯이 그려주다 보면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흰색이 남아있어야지 다음 거에 속에 겹치는 부분을 칠했을 때 대비가 되어서 구분이 됩니다. 자, 천천히 잎사귀를 하나하나 붙여주세요. 저는 주로 구글에다가 솔방울, 소나무 이렇게 쳐서 실제 사진을 찾을 때 이미지를 눌러요. 그러면은 소나무나 솔방울에 관한 이미지들이 쫙 뜨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리고 싶은 소나무, 솔방울의 이미지와 비슷한 거를 찾아서 그걸 좀 참고해줘요. 왜냐면은 내가 이 나무의 형태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사진이 까맣게 나오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 찾은 정이품 소나무의 사진이 그랬어요. 역광을 받았는지 제가 너무 멋있는데 그림을 그리기에 자세히 그리기에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프린트하니까 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좀 프린트를 해서 구글에다가 솔방울 이러고 검색을 했어요. 큰 소나무를 그리고 싶은데 제가 소나무는 솔잎은 어디서 몇 개씩 붙어서 나고 소나무의 줄기는 어떻게 생겼고 이거를 잘 모르고 그림을 그리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요즘에는 검색을 하면은 다 너무 잘 나오니까. 그래서 제게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메모를 하듯이 스케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들어가기 전에 작은 그림을 그리면서 이 내가 그리고자 하는 사물에 대한 공부를 좀 하는 거죠.
오늘은 제가 항상 모조지로 그림을 그리는데, 두꺼운 모조지 220g짜리로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하고 있는 종이는 약간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수채화지예요, 수채화지. 그람 수는 비슷한데 종이에 요철이 좀 있죠. 요철이 있어서 약간 파나지 느낌같이 느낌도 나고 좀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좀 더 종이가 울퉁불퉁하니까 제가 펜을 천천히 쓰고 있어요. 펜을 너무 빨리 쓰면은 종이가 슉 이렇게 손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 버리니까, 보세요, 손이 잘 안 그어지죠? 그래서 이게 장점도 되지만, 그러니까 단점도 되지만 장점도 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오늘 여기다가 명암도 넣고 색도 칠할 거예요. 색. 자, 검은색으로 어떻게 색을 칠하나요? 자, 이 소나무를 흑백으로 한번 찍어보거나, 아니면은 이게 흑백이라면?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진을 찍었을 때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다들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편집 기능에 흑백으로 전환하기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진을 그렇게 바꿔보면은 이게 조금 진한 회색, 덜 진한 회색, 검정색, 흰색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명도라고 해요. 명도. 그러니까 명암을 넣는 거죠. 밝음과 어두움을 구분해서 넣는 거죠. 그리고 물체는 물체마다 고유색이 있잖아요. 명암과 고유색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소묘의 개념이에요. 야자수 그리기 할 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빛과 어둠을 연필로 우리가 집어넣어서 2차원인 종이에다가 3차원인 세계를 만들어내잖아요. 마치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거는 사실 소묘의 개념과도 비슷합니다. 얘는 쫙 펼쳐져 있는 솔잎이네요. 이렇게 사이사이 이쪽만 그렸죠. 여기도 이제 돌아가면서 신경을 좀 써줄게요. 제가 처음에 한 요만하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표시를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이 카메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울퉁불퉁하니까 지금 선이 다 안 그려지죠?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종이 앞으로 자주 쓸 것 같은데요. 화실에 종이가 이것저것 있어서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종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이는 뭐다, 어떤 회사의 어떤 종이다 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수채화 종이에요. 수채화 종이. 볼펜은 그 회색 표현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파란색 잉크로, 파란색 볼펜으로, 볼 포인트 펜이라고 하죠. 정식 명칭은. 그걸로 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잉크펜, 피그먼트 펜에도 어떻게 적용을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기 그림을 그린 건 그냥 A4 용지예요. 컴퓨터 사진을 출력했을 때 나오는 그 용지예요. 근데 이렇게 선을 눕혀가지고 칠하면은 이렇게 세워서 칠했을 때랑 눕혀서 칠했을 때랑 선이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그래서 이걸로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하나 스케치가 됐고요.
여기 매달린 나무 줄기들도 이쪽으로 좀 가야 되겠네. 좀 그리고 명암을 넣듯이 해칭선을 좀 넣어줄게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림 그리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어쩜 그렇게 잘 그리시는 분들이 많은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은 넓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도 몇몇 분들을 구독하고 저도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 둘, 앞에 거부터 그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나무, 솔방울의 솔나무도, 솔가지도 360도 돌아가는 형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평면처럼 보여도 껍데기가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쭉 그리지 않을게요. 평면처럼 보여도 뒤로 나오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뒤로 나오는 것들도 이렇게 쭉 뽑아서 끝을 이렇게 마무리해줍니다. 너무 칼날처럼은 말고 이렇게 살짝 둥근 느낌으로 뽑아주세요. 이 정도로. 그 솔방울 뒤로 관통해서 간다고 생각하시고 이 선의 위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얘는 초록색이잖아요. 이 앞으로 나오는 것들도 뒤로 서로의 솔잎에 가려져서 나오는 것들. 초록색이니까 얘도 색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치를 잡아주고 명암을 넣어준 후 고유색을 넣어줄 계획입니다. 사실 뭐 명암을 먼저 넣어라, 고유색을 먼저 넣어라, 이것도 개인 취향이에요. 개취예요, 개취.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그림 그리는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아이고, 너무 얇아졌다. 그러면은 틀렸다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 더 붙여주세요. 괜찮습니다. 자, 이제 밑에 솔방울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겠죠. 중심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빠지는 솔방울, 이쪽 부분 그리고 있죠. 이게 제가 그려놓은 그림이지만 저도 그릴 때마다 매번 달라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 좀 먼저 그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기 영상도 올려드렸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트리 그리기, 야자수 그리기. 중앙에서 시작해서 중앙의 정면 이렇게 C자로, 넓은 C자로 펼쳐지면서 솔방울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대는 조금 더 채워주세요. 그래도 이게 구조를 미리 공부를 하고 솔방울을 그리는 것과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 생명의 원리를 모르고 그리는 것과 그림이 다르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물이나 생태에도 지식이 많으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더 멋지게 그림을 잘 그려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으로 갈수록 옆모습이 보이죠? 얘랑 되게 다르죠? 얘는 펼쳐진 앞모습이라고 치면 얘는 밑으로 나는 옆모습이에요. 이 친구 빼고. 얘는 살짝 들려있고, 뒤로 갈수록 활짝 펴진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게 좀 더 짧아졌어야 되는데, 내 시점과 가까운 곳, 실제 길이보다 짧아 보입니다. 똑같은 이빨인데 이쪽 앞쪽일수록, 정면일수록 짧아 보이죠? 눕혀서 싹 색을 칠해주세요. 사실 명암을 넣는다, 색을 칠한다, 그런 것도 개념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좀 치우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손입도 지나가게 그려주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솔잎을 어디까지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해결이 돼요. 그쵸? 이 사진을 보시면은 솔방울보다 솔잎이 훨씬 길어요. 그쵸? 근데 소나무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소나무 이름이 되게 많더라고요. 잘 아시는 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다 보니까 저도 얼른 빨리 그려서 또 올려서 새로운 그림 같이 그려봐야지 라는 생각도 하고 좀 재밌어요. 자, 빈대도 채워줍니다. 얘는 살짝 윗면이 들려서 밑면이 보이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겹쳐있는 부분일수록 그림자가 생기겠죠. 소나무는 또 뭐가 있지? 여러 개 찾아봐야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이거 식물책을 사서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식물을 좀 전문적으로 달아주시는 분들의 유튜브를 좀 듣고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턱대고 그림만 그렸는데 이게 아니야 그러면은 또 식물의 전문가들 분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림이네 이럴 수 있잖아요. 얘는 제가 참고한 이 소나무는 줄기에서 2개씩 뽑혀져 나왔어요. 얘도 막 그리면은 이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모아주고 어디는 좀 공간을 남겨주고 하면서 공간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깨주는 거죠. 허공을 가르는 선 이런 느낌으로다가 공간을 깨줍니다.
뒤로 나오는 것들은 여기서 짧게 끝나버리겠죠? 그리고 여기 소나무에서 나오는 줄기들도 좀 그려줄게요. 솔잎이죠, 솔잎. 솔잎은 이렇게 중간중간 좀 까만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잘 표현해 주시면은 더 그 그림의 재미를 살릴 수가 있어요. 여기도 쭉 뻗어나가는 솔잎의 모양. 끝으로 갈수록 이 나무가 끝나는 부분으로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기가 여기서 솔잎을 쭉 뽑아내면서 마무리가 돼요. 선생님들 그거 아세요? 그 모야모라는 식물 앱이 있어요. 지금 막 생각이 났는데 모야모라는 식물 앱을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어플이에요. 사진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식물 전문가분들이 계신가 봐요. 이거는 뭐예요? 라고 딱 바로 진짜 거기 항상 상주에 계시는지 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 막 산에 올라가다가 궁금한 식물이 있으면은 거기 찍어서 이렇게 올려요. 이거는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생각났는데 이 소나무도 이렇게 해서 올려봐야겠어요. 근데 제가 그림으로 다시 그린 거니까 알 수 있으려나? 그래도 우리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아니면은 사진을 검색하잖아요. 그거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거는 어떤 소나무 품종이에요? 하고 물어보면은 대답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있을 것 같아요. 해봐야겠어요. 자, 여기 소나무는 중간중간 솔잎들이 삐져나오는 부분이 많으니까 색을 넣어볼게요. 솔방울의 색이 가장 진하겠죠? 그러면 쭉 톤을 깔아줍니다. 고유색을 넣는 과정이에요. 제가 여기 부분을 이렇게 땅에 고정을 딱 시키고 붙이고 이 두 손가락,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을 이용하고 엄지로는 펜을 꽉 누르면서, 근데 그렇게 힘이 꽉 들어가면은 나중에 손목이 시큰거리고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힘은 주지 마시고 이렇게 살살살살 덮으면서 색을 칠해주세요. 색을 칠하다 라기보다는 색칠 공부할 때 그 색칠하는 느낌 말고 선을 많이 모아서 면이 된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것들은 특히 더 어둡겠죠. 그림자에 눌려 있으니까. 사이사이도 까맣게 칠하는 게 아니라 좀 선을 눕혀서 톤을 넣어줍니다. 연결된 선을 딱딱딱딱딱딱 여기로 움직여서 딱딱딱딱딱딱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밀으면 반동으로 펜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밀고 다시 밀고 다시 밀고 이렇게 연결된 동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쁜 톤이 쌓여요.
A4 용지에 그리는 것보다 훨씬 제가 보기에는 이 종이가 느낌이 좋네요. 톤이 뭉개졌잖아요. 근데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건데, 이렇게 잘 살아나야 될 부분은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좀 거칠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느낌도 살리면서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아까 이어서 색을 넣어볼게요. 색을 넣으면서 이 솔방울의 테두리 부분을 잘 정리해줍니다. 여기 솔방울들이 하나하나가 겹쳐있는 그 사이 부분을 조금 더 눌러줄게요. 계속 톤을 쌓고 정리하고 쌓고 정리하고 반복해서 진행해 주다 보면은 밀도가 높아져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한 번에 하시기보다는 쉬엄쉬엄 차분히 좀 목도 푸시고 쉬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이 나무에서 자라나는 느낌으로 선을 뽑아줄게요. 근데 끝까지 긋진 않고 시작하는 부분만 선을 그어줍니다. 여기도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묘사를 좀 덜 했죠? 이 부분도 전 여기는 나무가 더 뒤에 있으니까 나무랑 솔방울이랑 색이 비슷하다고 두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솔방울이 조금 더 하얗게 보이게 톤이 비슷할 경우에는 내가 정해주면 돼요. 어떤 거를 더 두께 할 것인지. 이 주변으로 했는데 이 솔방울 뒤로 어둡게 할 때 솔방울의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공간이 분리가 안 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솔방울의 라인을 따라서 하기보다는 이 나무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펜을 쓰는 방향도 그쪽으로 펼쳐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도 테두리 쪽을 조금 더 정리하면서 가실게요. 테두리를 조금 정리하니까 어때요? 시작하는 부분, 어둠의 깊이 폭 속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좀 정리하니까 이렇게 얼룩덜룩한 무늬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끝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여기 끝에가 마무리되는 부분은 제대로 그려주시고요. 여기도 톤이 비슷하면 테두리를 좀 정리해서 물체와 물체 간의 경계를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명암을 쭉 정리하면서 여기는 거칠은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짧은 선을 지금 이 솔잎이 나는 울퉁불퉁한 부분으로 조금 넣어주세요. 짧고 둥근 선을 따라서 돌아가게끔. 다시 선을 빼고
명암으로만 처리를 해서 자연스럽게 풀리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여기도 좀 손에 힘을 푸시고 뒤로 빠지는 잎사귀들을, 솔잎들을 그려주시면 좀 더 포커스 아웃된 느낌을 살리면서 그림을 마무리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도 해볼게요. 오늘 며칠이지? 1월 20일. 그러면 이런 데다가 24년 1월 20일 이렇게 사인도 그림의 일부처럼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끝낼게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거나 같이 그려보고 싶은 식물이나 사물 이런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